여름 되면 시장이나 마트에서 블루베리 많이 보시죠? 시원하게 한 입 먹으면 상큼하고 맛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 작은 보랏빛 열매가 우리 건강, 특히 노년기 뇌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동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그냥 과일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저는 의사로서 블루베리를 볼 때마다 이건 거의 천연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블루베리에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높여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60대 이후 기억력 저하나 치매 걱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매일 챙겨야 할 건강식품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신경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해서 뇌에 산소와 영양소가 잘 공급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신시내티 대학과 하버드 의과대학 등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도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이 향상됐고 치매 위험도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었죠. 그만큼 블루베리는 노년기 두뇌 건강의 핵심 열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제철 생블루베리는 물론 냉동 블루베리도 항산화 성분이 거의 손실 없이 잘 보존돼 있어서 사계절 내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먹는 방법을 잘 모르고 그냥 무심코 드시다가 효과를 반도 못 보고 지나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블루베리의 효능부터 어떻게 먹어야 가장 건강에 이로운지, 어떤 음식과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까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아주 쉽게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블루베리 한 알로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블루베리가 왜 뇌 건강에 탁월한지 단순히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뇌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느끼는 부분이지만 중년 이후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인지력 저하, 기억력 감퇴, 나아가 치매죠.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들은 이 블루베리가 노년기 뇌 건강에 놀라운 방어막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색소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단순한 색소가 아닙니다. 바로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신경세포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뇌혈관의 혈류를 개선하는 3중 작용을 통해 뇌의 노화를 늦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신시내티 대학에서 중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블루베리를 하루 한 컵씩 섭취하도록 한 뒤 12주 동안 경과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MRI상으로 뇌 활동이 증가하고 기억력과 언어 유창성 테스트에서 의미 있는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실제 뇌 기능이 향상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에서 진행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주 2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나중에인지 저하가 2.5년 이상 늦춰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매주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토시아닌 외에도 블루베리에는 다양한 뇌 건강 관련 성분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뇌세포 사이의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고 플라보노이드는 혈액과 뇌 장벽을 통과하여 직접적인 신경 보호 작용을 합니다. 또한 블루베리의 풍부한 비타민 C, 비타민 K, 그리고 마그네슘은 뇌세포 대사에 필요한 미세 영양소로 작용하여 뇌 기능 전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이들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항산화 방어력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50대, 60대 이후에는 식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이런 좋은 성분들은 대부분 껍질과 씨에 몰려있기 때문에 꼭 껍질째 통째로 드셔야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블루베리는 껍질이 얇고 부드러워 생으로 섭취하기에도 적합하니까 별도 처리 없이 간편하게 섭취 가능하죠. 요약하자면 블루베리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 노화를 늦추고 인지 기능을 유지시키는 천연뇌 영양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기억력 저하나 치매가 걱정되기 시작하는 중장년기 이후에는 하루 한 줌 블루베리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습관이 두뇌 건강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과일 하나의 효능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연구와 임상으로 입증된 명확한 의학적 사실이라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주 겪게 되는 게 바로 깜빡깜빡하는 일입니다. 전날 약을 먹었는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뭔가 불안함이 밀려오죠. 자연스러운 노화라고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블루베리는 바로 그 중 하나로 인지 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에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식품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블루베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인데, 이들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신경세포 사이의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뇌 안에서 정보가 오가려면 신경회로망이 건강해야 하는데, 이 회로망을 유지하고 연결을 강화하는데 블루베리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실험에서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블루베리 농축 분말을 일정 기간 섭취하게 했더니 기억력, 집중력, 언어 처리 속도 등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역할을 하는 해마 부위의 활성도가 증가한 것이 MRI로도 확인됐는데요. 이는 단순한 과일 섭취가 아닌 실제 뇌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게다가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는 뇌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억력 저하뿐 아니라 기분 변화나 수면 문제 같은 뇌 전반의 컨디션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블루베리를 습관처럼 끼워 넣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냉동 블루베리 20에서 30알 정도를 먹는 것이나, 오후 간식으로 무가당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곁들이는 방식이 부담 없이 좋습니다. 단맛을 내고 싶다면 바나나 반 개 정도를 함께 갈아 마셔도 되고요. 너무 달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과일이 지닌 뇌 보호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기억력과 관련된 문제가 뚜렷하게 느껴진다면 식단에 블루베리를 더해보세요. 효과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작은 과일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 오늘부터 직접 체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블루베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눈 건강입니다. 특히 중노년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흔하게 겪는 건강 고민 중 하나가 시력 저하와 눈의 피로감이죠. 책을 읽다가 글자가 흐릿해 보이거나 밤에 운전할 때 시야가 흐려지는 느낌, 혹은 스마트폰을 오래 보고 나서 뻑뻑하거나 따가운 눈, 이런 증상들이 쌓이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처럼 만성적인 눈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색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안토시아닌은 망막 내 모세혈관을 보호하고 시신경 주변의 염증을 억제하며 눈의 혈류 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황반이라는 부위는 시력의 중심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조직인데, 노화나 자외선,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쉽게 손상됩니다. 블루베리는 바로 이 황반을 보호하고 손상된 망막세포의 재생을 돕는 데 효과가 있어 백내장과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진행된 한 임상 연구에서는 하루 90일 동안 블루베리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야간 시력 개선, 눈의 피로감 감소, 안구 건조 증상 완화 등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컴퓨터 업무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현대인에게도 블루베리는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오래 가열하면 그 성분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과나 냉동 상태 그대로 간단히 세척해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구고 그대로 드시거나 간편하게 아침 공복에 블루베리 20에서 30알 정도를 섭취해보세요. 여기에 당근즙이나 루테인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면 눈 건강 효과는 배가 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블루베리를 하루 이틀 드신다고 눈이 맑아지진 않습니다. 적어도 2에서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눈 피로 감소, 시력 보호 같은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눈에 양보하는 영양제처럼 블루베리를 매일 일정량 챙겨 먹는 습관이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면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지죠.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변화, 바로 지금부터 블루베리 한 줌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뇨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알고 보면 습관과 음식 조절만 잘해도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특히 노년기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력, 신장, 혈관, 뇌졸중까지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혈당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조절해주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여러 과일 중에서도 혈당 지수 GI가 53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GI가 낮다는 건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 지수가 55 이하면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혈당만 천천히 올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블루베리에는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인슐린이 몸속에서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특히 안토시아닌은 췌장 베타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줍니다. 미국 하버드대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공동 연구에서는 매주 2에서 3회 블루베리를 섭취한 여성 그룹이 당뇨병 발병률이 2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매일 블루베리를 먹은 그룹에서는 식후 혈당 상승이 억제되었고 공복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블루베리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에서 당의 흡수를 천천히 일어나게 해줍니다. 즉, 식사 후 급격하게 혈당이 치솟는 걸 막아주고 당이 천천히 소화 흡수되게 도와주는 겁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은 한국인의 식단에서 이처럼 흡수를 조절해주는 식품은 꼭 필요합니다. 만약 평소에 밥이나 국수 같은 걸 즐겨 드신다면 하루 중 간식으로 블루베리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망간, 비타민 K도 혈당 대사에 관여하면서 당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염증 억제 효과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줍니다. 당뇨는 결국 염증과의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가 당뇨 관리에서 각광받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블루베리라도 하루 권장량을 지켜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하루 20에서 30알 정도를 아침이나 점심, 식사와 함께 나누어 드시는 게 좋고, 드실 때는 꿀이나 요거트 대신 그냥 생과 그대로 드시거나 고소한 견과류와 곁들이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GI를 높이지 않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혈당은 당장 내일의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몇 년 후 우리 몸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단 관리를 게을리하면 금방 혈당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블루베리는 당뇨가 있거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손쉽고 맛있게 혈당을 다스릴 수 있는 식품입니다. 오늘부터는 밥 줄이기보다 먼저 블루베리 챙기기부터 시작해보세요. 분명 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노년기로 접어들수록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젊을 때와 같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더라도 감기나 대상포진 같은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리고 회복도 더디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 면역력 저하의 배경에는 흔히 간과하기 쉬운 장 건강의 악화가 크게 작용합니다.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서 생성되고 작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장을 튼튼하게 관리해주는 식품이 곧 면역력 강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블루베리가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프리바이오틱스 효과를 가지는 과일입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데요. 특히 블루베리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변이 정체되어 있으면 독소가 재흡수되면서 면역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유발하는데, 블루베리는 이러한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자가 면역성 염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염 및 항산화 작용을 통해 장 점막을 보호하고 장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해줍니다. 특히 이 항산화 성분들은 대장 내 염증 유발 물질과 싸워 대장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며, 동시에 장 내벽을 재생시키고 손상된 세포 회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단순히 화장실 가는 데만 도움이 되는 과일이 아니라 면역 기능의 가장 근본적인 터전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과일인 셈이죠. 실제로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에서 장내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반면, 염증을 유발하는 해로운 균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결국 면역세포들의 활동 공간인 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면역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염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여름철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면역력이 더 쉽게 떨어지는데, 블루베리는 수분감이 풍부하면서도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무기력증, 여름 감기,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식품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비타민 K, 아연, 셀레늄, 구리 등 다양한 미량 영양소가 함유돼 있어 단순히 감염을 막는 수준을 넘어 세포 면역력까지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블루베리를 아침 공복에 물과 함께 섭취하거나 요거트와 곁들여 장까지 편안하게 도달하도록 섭취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가능하다면 생과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가볍게 세척한 후 적당량을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하루 한 줌 정도의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함께 곁들이면 장 내 환경이 더욱 안정되면서 면역세포의 활동성도 높아집니다. 면역력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약해지고 어느 날 작은 감염 하나로 큰 병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는 매일 간단하게 챙겨 먹을 수 있으면서도 장을 정비하고 면역세포의 기반을 튼튼히 해주는 노년기 건강에 있어 숨은 강자입니다. 지금도 장 건강에 늘 불편함을 느끼거나 쉽게 피곤하고 감기에 잘 걸리신다면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로 장을 돌보는 습관부터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블루베리는 분명 건강에 유익한 과일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체내 대사도 느려지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 어떻게 먹느냐가 그 효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식일수록 정확하게 알고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몇 가지 주의할 점과 함께 건강하게 블루베리를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바로 섭취량입니다. 블루베리는 칼로리가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많이 먹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섭취 시 위장에 부담을 주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장이 예민한 분들은 적정량 이상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의 하루 권장량은 약 130에서 150g, 즉 생 블루베리 기준으로 한 줌 반 정도가 적당하며, 냉동 블루베리도 동일한 기준으로 섭취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의 당분 함량입니다. 블루베리는 당 지수 GI가 낮은 편이지만 어디까지나 과일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혈당을 빠르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공복 혈당 수치가 불안정한 분들은 블루베리를 공복에 다량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단백질이나 지방 성분이 함께 포함된 식사나 간식과 함께 섭취해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나 견과류, 달걀과 함께 섭취하면 당 흡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냉동 블루베리의 위생 문제입니다. 요즘은 냉동 블루베리를 사계절 내내 쉽게 구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만 제품에 따라 위생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 전에 세척이 필요합니다. 특히 냉동 과일은 식품위생법상 세척 후 섭취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농산물 취급을 받기 때문에 세균이나 잔류 농약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 냉동 과일 제품 중 일부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따라서 냉동 블루베리를 드실 때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20에서 30초 정도 가볍게 세척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가능하다면 베이킹소다나 식초물에 살짝 담갔다 헹궈주면 더욱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섭취 시간과 방식입니다. 블루베리는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식사와 식사 사이, 즉 공복보다는 식후나 간식 대용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블루베리, 견과류, 요거트를 함께 섞은 블루베리 보울을 드시면 혈당과 포만감 모두를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하루 시작을 건강하게 열 수 있습니다. 또한 갈아서 주스로 마실 경우 우유보다는 물이나 식물성, 우유 아몬드 밀크, 귀리 우유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유 속 카제인 단백질은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결합해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량 섞어 마시는 정도는 괜찮지만 항산화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싶다면 유제품 대신 물이나 견과류, 토마토 같은 식재료와 함께 드시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블루베리 보관법인데요. 생과의 경우 냉장 보관 시 시간이 지날수록 안토시아닌 농도가 감소하므로 오래 두고 드실 계획이라면 수확 직후 냉동 보관을 추천드립니다. 냉동 보관을 하더라도 영양 손실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비타민C와 당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맛도 좋고 보존력도 뛰어납니다. 단 해동할 때는 자연 해동보다는 차가운 물에 담가 빠르게 해동하는 방식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처럼 블루베리는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몇 배로 달라질 수 있는 식품입니다. 무작정 먹는 것보다는 하루 적정량, 올바른 시간대, 건강한 조합으로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장기적으로 치매, 심혈관 질환, 면역 저하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음식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잘 먹는 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블루베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함께 먹었을 때 건강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 조합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일부 식재료는 블루베리 속 항산화 성분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고 혈당이나 염증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영양학적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궁합, 좋은 식품들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노년기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해바라기씨, 호박씨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는 블루베리와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과 뇌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며 견과류의 풍부한 오메가3, 비타민 E, 마그네슘 등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신경 전달을 돕기 때문에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호두는 노년기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효과적인 식품으로 블루베리와 함께 매일 한 줌씩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유산균이 다량 들어있는 그릭 요거트는 블루베리의 수용성, 항산화 물질과 만나면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장 건강이 노화와 함께 저하되기 쉬운 노년기에는 유산균과 함께 항산화제를 섭취함으로써 면역력과 염증, 억제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고 여기에 혈당 안정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당뇨 전 단계나 경계성 고혈당을 가진 분들께
매우 좋은 선택이 됩니다. 단, 일반 요거트보다 당분 함량이 낮은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간단한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과 함께 섞어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과 사포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함께 혈관 염증을 완화하고 전신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이들 성분이 3에서 5배가량 높기 때문에 건강 효과 면에서도 우수하며, 블루베리와 함께 가라주스로 섭취하면 항염 효과와 혈압 조절 능력이 상승합니다. 이때 지용성인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를 돕기 위해 올리브유 몇 방울이나 견과류를 함께 넣는다면 항산화 시너지 효과는 더욱 극대화됩니다. 네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블루베리의 새콤함과 바나나의 부드러운 단맛은 맛의 균형도 좋지만,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과 마그네슘, 식이섬유는 혈압 조절과 장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바나나는 소화를 도와주는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블루베리 속 항산화 성분이 장에서 더 오래 머무르며 체내에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로는 귀리 오트밀을 추천합니다. 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하여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도와주고, 블루베리의 폴리페놀과 함께 먹으면 혈관 내벽을 부드럽게 보호해 고혈압과 고지혈증 관리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블루베리와 귀리를 섞어 만든 오트밀 죽은 포만감을 높이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 노년기의 체중 관리와 대사 증후군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조리도 간편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레몬즙이나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C는 블루베리의 항산화 작용을 강화하고 체내 흡수를 촉진시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즉, 블루베리 하나만으로도 뛰어난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어떤 식재료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 뇌, 장, 면역 시스템 등 노화로 인해 약해지기 쉬운 주요 기능들을 다방면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견과류, 요거트, 토마토, 바나나, 귀리 등과 함께 다양하게 조합해 섭취하는 식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습관이 곧 노후 건강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섭취하거나 과하게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블루베리 역시 항산화 성분과 풍부한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지만, 섭취 시 주의해야 할 부작용과 권장 섭취량을 정확히 알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섭취량 조절입니다. 블루베리는 당분 함량이 비교적 낮은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일에는 천연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하루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하셔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성인 기준 하루 약 130g에서 150g, 즉 25에서 30알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블루베리의 주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당분이나 칼로리로 인한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양입니다. 반대로 이보다 훨씬 많이 드시게 되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운동을 도와주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소화력이 떨어진 노년기에는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고 심한 경우 설사나 복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나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하루 권장량을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고, 공복보다는 식후 간식처럼 섭취하시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냉동 블루베리의 세척 여부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냉동 블루베리는 대부분 수입산이거나 대량 가공 제품이 많기 때문에 잔류 농약이나 세균, 오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식약처와 지방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냉동 블루베리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
대장균군이나 농약 성분이 검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표면에 세척 완료라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여러 번 나눠 먹는 과정에서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으니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20에서 30초 정도 가볍게 헹구거나 베이킹소다 혹은 식초를 탄 물에 담갔다 헹궈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냉동 보관된 블루베리를 해동할 때는 실온이 아닌 냉장 해동을 통해 세균 번식을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는 체질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입니다. 블루베리는 성질이 차가운 편이기 때문에 평소 손발이 차거나 복부 냉증,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장 기능을 더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에서 꺼낸 블루베리를 바로 먹는 습관은 위에 찬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꼭 한 김 식혀서 드시거나 실온에 조금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들에게는 블루베리의 천연 색소나 폴리페놀 성분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드시는 경우에는 소량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블루베리와 유제품의 궁합 문제입니다. 흔히 블루베리를 우유나 요거트에 갈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주의할 점은 우유 속 카제인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소량 섭취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자 하신다면 유제품과는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트를 선택하실 경우엔 카제인이 적은 그릭 요거트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블루베리 가공 제품들 즉 잼, 주스, 건조 블루베리 등은 설탕이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 건강에 이로운 생 블루베리와는 전혀 다른 식품이라 보셔야 합니다. 간혹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건 블루베리를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한 섭취라면 가급적 신선한 생 블루베리나 냉동 블루베리를 자연 상태에 가깝게 섭취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블루베리는 노년기 뇌 건강, 심장과 혈관 보호에 매우 탁월한 슈퍼푸드지만 하루 130에서 150g 이내의 적절한 섭취량과 올바른 보관 및 세척, 체질에 맞는 섭취 방법을 지켜야만 그 효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좋다는 오해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롭지는 않습니다.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산화와 치매 예방, 혈관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블루베리지만 일부 분들에게는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블루베리 섭취를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몸이 찬 체질이신 분들은 블루베리를 과다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찬 성질의 과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평소 손발이 차거나 배가 잘 아프신 분, 소화 기능이 약한 분이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설사나 복통,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장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소량으로 시작해서 위장 반응을 확인하며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높은 과일이기 때문에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이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고칼륨 혈증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장 리듬 이상이나 근육 약화,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혈당 조절 중인 당뇨 환자입니다. 블루베리는 비교적 당지 수지아이가 낮은 과일에 속하지만 과일인 이상 일정량 이상의 당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를 갈아서 주스나 스무디로 드실 경우 당 흡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공복에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만성 장염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돕고 변비 개선에 좋은 반면 장이 민감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복부 팽만이나 가스 생성,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블루베리는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혈압약이나 혈전 예방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 성분이 약물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와파린 등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반드시 복용 중인 약과의 궁합을 주치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베리는 껍질째 먹는 과일이다 보니 세척은 반드시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특히 냉동 블루베리를 드실 경우 세척 후 냉동인지 생과 그대로 냉동된 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후자의 경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헹구거나 베이킹소다, 식초 물에 담가 세척 후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블루베리는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체질이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에 따라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 적정량을 지켜 천천히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섭취 방법입니다.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결국 얼마나 현명하게 섭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블루베리를 드시는 분들,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지 고민되시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블루베리도 예외가 아닌데요. 우선 블루베리의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수용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물에 잘 녹아 흘러나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세척할 때는 너무 오래 물에 담가두지 않고 흐르는 물에 20에서 30초 정도 가볍게 헹구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섭취 시기는 공복보다 식후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혈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공복에 블루베리를 과량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간식으로 적당량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흡수 효율도 좋습니다. 섭취 방법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조합은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유산균과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블루베리의 폴리페놀 흡수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소량 곁들이면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증폭시켜줍니다. 특히 이런 조합은 아침 식사 대용이나 오후 간식으로 매우 이상적입니다.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적절하게 유지해줍니다. 주스로 드실 경우에는 유제품보다는 물이나 식물성, 음료 혹은 바나나 등당 지수가 낮은 과일과 함께 갈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주스 형태는 섬유질이 줄어들고 당 흡수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생과로 먹는 것보다는 효과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산화 효과, 혈관 보호, 뇌 건강 유지에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위장이 예민하신 분이라면 처음에는 절반 정도의 양부터 시작해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포장지를 꼭 확인해서 세척 여부를 확인하고 세균 오염 방지를 위해 개봉 후에는 냉동고 안에서 밀폐 용기에 나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해동을 반복하면 품질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으니 한 번 먹을 양만큼씩 소분해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베리를 건강을 위한 습관으로 만들고 싶다면 꾸준히 매일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1컵, 작은 실천이지만 그 안에 뇌 건강, 눈 건강, 혈관 건강을 위한 강력한 보호막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식품은 평생의 의사보다 낫다는 말처럼 블루베리는 약이 아닌 식사 속의 자연스러운 건강 습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섭취법입니다. 이처럼 블루베리는 작은 한 알에 정말 놀라운 건강의 비밀을 담고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눈, 혈관,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조금씩이라도 꼭 챙겨 드셨으면 합니다. 하루 한 줌, 그리 어렵지 않죠? 내 몸을 위한 이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삶을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건강을 챙기고 계신 지인분들께 전달해 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겐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다음에도 건강한 정보,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